그럼요. 네, 일단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편입 영어는 편입이 아니면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좀 있는데 토익 영어가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토익 영어가 더 실용적이다. 하나, 둘, 셋. X예요, 둘 다? 네. 이 부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시다시피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토익이 더 뭐 실용적이다, 뭐 편입 영어는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편입 영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피상적으로 다뤄지게 된다면, 이제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뭐 실용적이다, 비실용적이다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건 확실히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과감히 X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토익 학원에 실제로 취업 때문에 가는 친구들 많지 않나요? 이력서에 쓴다거나. 그건 영어 점수가 남으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익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편입 영어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편입 영어를 공부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뻗쳐나갈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또 편입 영어가 더 실용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토익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죠. 다양한 영어 어학 시험들이 있으니까 네. 발판이 된다. 네. 어떤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제 나온 X인데요. 제가 토익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 회화 공부를 할 때도 토익에서 배웠던 그런 비즈니스 회화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도 영어 공부하면서 쓰는 거, 회화 공부할 때 쓰는 문장들은 다 제가 편입 영어 공부할 때 배웠던 거를 기초로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익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입 영어 때 외웠던 단어들 그거 가지고 타임즈 되게 그냥 술술 읽히게 되더라고요. 편입 영어를 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첫 문장 해석도 정말 못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영어 영문학과 합격한 친구들은 편입 영어 공부하던 시절에 외웠던 단어를 다시 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상한 단어 나온다, 편입 영어에서 쓸데없는 단어 나온다, 그런 말들 되게 많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왜 어려운 시사 잡지 읽을 때 정말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편입 영어가. 저도 되게 학생들한테 매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것 중에 이제 편입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변 친구들이 왜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 야, 그냥 그거 어렵기만 한다며? 막 이런 얘기로 되게 흔드는 걸 제가 많이 이제 목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되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되게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짠하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화 수업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제 목표 의식을 가지고서는 공부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직장인 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대부분의 목표들이 선생님, 저는 CNN 뉴스를 듣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영문 기사를 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단순히 되게 뭔가 가벼운 회화로 얘기하는 가벼운 대화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영어에 다가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제가 이런저런 영역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입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편입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야, 그거 어려워, 쓸데없어,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비유를 해주냐면 여우의 심포도다라고 좀 비유를 해줘요. 여우의 심포도 얘기 아시죠, 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우의 심포도. 여우의 심포도에 포도가 이렇게 막 달려져 있는데 포도가 달려져 있는 뭐라고요? 아니 얘기를 뭐라고요? 안 들으셨어요?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안 들으셨어요. 아니 얘기하고 계셨는데 그냥 막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전 못 들었어요, 제가. 근데 못하게 제가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테니까 진짜 웃긴다.
여우의 심포도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그 여우의 심포도는 여우가 길을 가고 있는데 포도가 위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 거야.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막 따먹으려고 막 하는데 손이 안 닿는 거야. 그러면서 여우가 이제 못 먹으니까 지나가면서 아, 저건 쉴 거야. 어차피 쉴 거니까 내가 먹어봤자 손해일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못 먹을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저는 편입 영어가 약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춰보고 본인은 정작 도전하지 않으면서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야, 그건 어려울 거야. 어차피 넌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저는 여우의 심포도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전을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여우의 심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 접해보지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이거 듣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실용적이라는 말에 좀 더 공감을 했었던 입장인데 어느새 실용적이라는 게 취업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서 그것도 그냥 이력서 한 줄? 그게 실용적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네요.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사 문제나 뉴스를 읽고 싶다거나 이게 오히려 더 실용적인 건데 그죠. 사람들이 이력서 한 줄 그거를 좀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막 코로나 굉장히 이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분들에게 그런 거 관련돼서 수업을 해주려고 BBC 뉴스나 이제 CNN 뉴스, 그다음에 영문 기사 이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좀 찾아서 좋은 표현 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편입 영어 단어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회화나 토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단어들을 다시 한번 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편입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리스닝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섭렵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학생분 실제 사례인데요. 직장인이셨고 전공에 좀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전공 면접을 보는 학교를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익 영어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한 920점 정도. 근데 실제로 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인서울로. 그래서 토익 영어를 보는 학교는 전공 면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공자나 직장인 입장에서는 토익 영어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토익 영어가 유리하다. 하나, 둘, 셋. 전공자나 직장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 전공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공 면접 봅니다. 보는데 이제 동일계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비동일계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동일계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심화된 전공 질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동일계이신 분들에게도 전공 질문을 하니까 좀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내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 면접은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제 업무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토익이 요새 또 업무 고가 같은 데 반영되지 않나요? 승진하고 그럴 때? 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때문에라도 공부하셨다가 점수 잘 나오면은 편입도 한번 학력에 미련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너무 다르겠나? 네, OS 토크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던 만큼 학생분들은 실제로 더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거나 이런 토익 영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직어국이라든지 간호대학교 그리고 꼭 이걸 반영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토익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아까도 저는 계속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특정한 목표가 있지 않은 이상 800이나 850점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편입 영어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요. 지금부터 저는 기초 레벨과 그다음에 실전 레벨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단기간에 토익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으신 분들, 토익을 공부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저의 좀 방법을 많이 좀 취하셔서 좋은 점수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LC와 RC 기본서 한 권씩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책을 두루두루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는 한 권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그 책을 마스터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L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즘 다 아시겠지만 왜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이런 게 발음이 나뉘어져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케줄이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발음이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schedule이라고 했을 때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영국에서는 schedule이라는 단어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 schedule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다른 발음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문서 한 권을 마스터한다라는 느낌으로 LC와 RC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레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평일에는 좀 편입 영어에 올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말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에 모의고사 한 회씩을 좀 푸시면서 이제 한 회를 풀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리뷰하는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다 다니는 경우도 있나요? 두 군데 다 다니는 경우는 저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편입 영어랑 사실 토익이랑 같이 병행을 하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공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짜주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초 레벨, 실전 레벨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초 레벨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 중에서도 월, 수, 금 또는 화, 목 이런 식으로 이틀이나 3일 정하세요. 요일을 정하세요. 자,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은 무조건 3시간 정도 토익의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초분들은 기간을 정하실 때 짧게는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무조건 얻어내겠다 하는 마인드로 좀 이제 공부에 돌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언 드릴 거는 여러분, 이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실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토익 시험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1시간 내내 듣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다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듣기가 막 귀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고 토익 시험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기초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기초가 안 됐으니까 모의고사나 또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이 틀려서 리뷰할 엄두가 안 나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해놓고 리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LC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 반타작을 했어요. 그럼 반타작 한 것 중에서 절반 정도만 리뷰하셔도 그거 다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뷰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레벨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일에 아예 토익을 손 놓게 되면 조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RC는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LC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토익을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말에는 기초 레벨 분들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푼 후에 리뷰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책을 한 권씩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재를 고를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나 입문서 같은 경우에는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디자인을 마음에 중요한 팁인데. 네, 그러니까 내 스타일. 그러니까 마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질리거나 막 보기 싫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용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완전 공감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아니, 저 편입 단어장 고를 때도 그 이제 노란색 유명한 편입 단어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유명한 책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점에 갔는데 책들이 다 흑백인 거예요. 근데 저 흑백 책을 되게 싫어해요. 컬러 책 샀어요. 컬러로 된 책 사서 봤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봐야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공감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진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저 입문서는 진짜 거의 그냥 약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정붙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레벨 업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기는 한데 말해도 되나요? 삐처리하면 되니까 어차피. 능률에서 나오는 33 토익인가? 33 토익인가? 하여튼 그 책이 있거든요.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33인지 33인지.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좀 약간 왜 이제 문제가 LCLC 합치면 막 거의 200문제니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작게 좀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씩 풀면서 실전 감각 느끼기에 좀 충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전 레벨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토익을 결정을 하든 토익을 선택을 하든 그리고 편입 영어를 선택을 하든 요거는 이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조언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서 그리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인영어와 편입영어에 대한 고민 많은 해소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